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어머니 촌스러운 꽃무늬 바지 입고 된장찌개 끓이시겠죠? 한번 볼까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야, 너 미쳤어? 엄마 지금 라이브 방송하잖아. 지금 5만 명이 보고 있다고. 너 진짜 안 나가? 그래, 5만 명이고 5천만이고 다 보여줘라. 네가 내 통장에서 3억 몰래 빼간 것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까? 어머니 누가 그래요? 입 조심하세요. 치매 걸리신 거 아니에요? 이 대화는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방송인 며느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날 아침 평범한 가족 방송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 6시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된장찌개 냄비에 반사됩니다. 나는 숟가락으로 천천히 찌개를 저으며 간을 봅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40년째 똑같은 레시피 나의 된장찌개. 72세 내 이름 정순자. 여기는 양평 전원주택. 남편이 떠난 지 8년, 아들이 세상을 뜬 지 3년. 이제 이 넓은 전원주택에는 나와 며느리 서영, 손녀 지원이 셋만 남아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오늘도 촌스러운 꽃무늬 몸빼바지 입으셨겠죠?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45세 며느리 한서영. SNS 인플루언서이자 방송인, 촌스러운 시어머니와 양평 시골살이 콘텐츠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서영이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한 손엔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화면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에 빨간 점이 깜빡입니다. 오늘도 나를 촬영하며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된장찌개를 젓습니다. 아침 먹으려면 식탁에 앉아라. 아,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된장찌개 끓이세요. 365일 똑같아요. 휴대폰 화면 아래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할머니 부지런하시네. 진짜 시골 할머니다. 키읔키읔키읔 우리 할머니도 저래. 한국 할머닌 국룰. 아무렇지 않게 늘 그랬듯이 찌개를 끓이며 젊은 날을 회상합니다. 1983년 겨울 서울국세청 특별조사관 임명장을 받던 날도 이렇게 추웠습니다. 정순자 조사관, 여자라서 얕보는 놈들 많을 텐데 괜찮겠어? 과장님이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지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로부터 4년. 대한민국 최초 여성 특별조사관으로 재벌 총수 셋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언론은 나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카메라는 나를 촌스러운 시어머니로 비추고 있습니다. 어머니 팔로워분들이 궁금하다는데 그 많은 장독대들 언제부터 있었어요? 서영이 카메라를 마당으로 돌립니다. 20개의 항아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짧게 대답합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죽은 남편 얘기하면 방송 분위기 안 좋아질 테니까요. 역시나 눈치 빠른 서영이 재빨리 화제를 돌립니다. 아, 맞다. 여러분, 저희 시어머니가 아직도 통장을 집에 숨겨두고 계세요. 은행앱은커녕 신용카드도 안 쓰시고요. 나는 상을 차립니다. 밥그릇을 놓습니다. 반찬 접시를 정렬합니다. 젓가락 방향까지 맞춥니다. 서영의 방송용 멘트는 계속됩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어머니 자산을 관리해드리려는데 절대 안 주신대요. 혹시 치매 오시기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치매라니? 내가 아직도 1987년 3월 14일 대한그룹 비자금 계좌번호 26개를 다 외우는데 CH 7854 9902 4415 시작되는 스위스 계좌부터 K만 제도 유령회사 계좌번호까지. 어머니, 제달 오늘은 카메라 좀 보고 인사하세요. 구독자분들이 어머니 인사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카메라를 봅니다. 렌즈 너머로 숫자가 보입니다. 시청자 3,847명. 하트 2,951개. 서영의 수익으로 환산하면 대략 18만 원. 안녕하세요.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댓글이 폭발합니다. 할머니 수줍어 하신다. 너무 귀여우셔. 시골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서영이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는 시어머니 옷장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방송이 끝납니다. 서영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 통장 어디 두셨어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은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잘해. 나는 된장찌개를 떠먹습니다. 숟가락에 두부 한 조각이 올라옵니다. 1987년 봄 사표를 냈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반대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아이가 3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게 갔습니다. 서영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2억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바로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손녀 지원이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눈이 부어 있습니다. 아침 안 먹어? 입맛 없어요. 23살. 컴퓨터공학과 4학년. 성적 우수 장학생. 하지만 엄마 서영은 딸에게 관심 없습니다. 방송 나오기엔 스펙과 얼굴이 너무 평범하다고 했습니다. 둘은 반대 성향이라 서로에게 대면대면하는 모녀 관계입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남은 부엌. 나는 찬장 깊은 곳을 봅니다. 거기 낡은 과자통 속에 무언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40년 전 마지막 근무일 퇴직금 대신 받은 특별 권한 코드가 적힌 수첩이 거기 있다는 걸. 창밖에서 까치가 옵니다.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아침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의 라이브 방송은 아침 7시로 고정됐습니다. 시골 시어머니와 사는 일상이라는 제목입니다.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방이 무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시어머니 옷장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20년은 된 낡은 옷들만 가득해요. 서영이 내 한복을 하나씩 꺼냅니다. 명절 때 입던 옥색 저고리,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분홍 치마, 남편 회가변에 맞췄던 금박 두루마기,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너무 오래된 이런 옷들은 이제 버려야죠? 어머니, 그렇죠? 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 옷들에 묻은 시간을 어떻게 버린단 말입니까? 서영이 서랍장으로 갑니다. 맨 위 칸을 엽니다. 손수건, 브로치, 낡은 지갑들. 두 번째 칸, 앨범과 편지 뭉치. 세 번째 칸을 열려는 순간.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집니다. 어머니, 정리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움 필요 없어. 서영이 카메라를 향해 어깨를 으쓱합니다. 보셨죠? 이래서 어르신들이 어려운 거예요? 도와드리려 해도? 방송이 끝나고 서영이 나갑니다. 나는 서랍장 세 번째 칸을 확인합니다. 이중 바닥이 그대로입니다. 아직은 안전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 저 내일부터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있을 거예요. 지원이가 밥을 뜨며 말합니다. 졸업 논문 때문에? 네, 손녀 지원이가 뜸들이며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내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1985년 수사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사람들. 지원아, 네, 무슨 일 있니? 지원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그리고 서영을 봅니다. 서영은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분명 무언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날 밤 11시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나왔습니다. 지원이 방에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혼잣말입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할머니 계좌에서 이게 무슨... 계좌라는 단어에 걸음이 멈춥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서영의 방 앞을 지납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봅니다. 내 이름이 적힌 서류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도장이 내 도장이 아닙니다. 미세하게 다릅니다.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40년간 문서를 다뤄온 내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서, 담보 양평군 전원주택, 금액 3억 원.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1984년 첫 비자금 수사 때도 이렇게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서류를 더 살펴봅니다. 사업자 등록증 대표 정순자, 법인명 순자 케어 서비스. 내가 만든 적 없는 회사입니다. 어머니, 서영이 서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세요? 화장실 가는 길에 문이 열려 있어서 잠깐 들어왔어. 서영의 눈이 차갑게 변합니다. 제 방에 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라 뭐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가끔 헷갈리실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압니다. 치매 취급하는 말투입니다. 4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카메라를 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엔 특별한 중대 발표가 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요. 제가 법적 보호자가 되기로 큰 결심했어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멀쩡합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셨죠? 카메라가 나를 향합니다. 댓글이 올라옵니다. 며느리가 고생인의 치매는 가족이 힘들지. 동의한 적 없어요. 내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어머니, 어제 동의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서영이 서류를 꺼냅니다. 법정 대리인 신청서. 내 서명이 있습니다. 아니, 위조된 서명이. 그 순간 지원이가 흥분하며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진짜 그만 좀 해! 지원이 얼굴에 짜증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딸, 넌 빠져. 이건 어른들 얘기야. 어른들 얘기, 엄마가 할머니 통장에서. 조용히 해. 서영이 소리를 지릅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황한 서영이 급하게 방송을 끕니다. 지원이가 울면서 내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제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걸. 그리고 할머니 이름으로 엄마가 뭔가 서류를 만들고. 서영이 지원이를 노려보며 팔을 끌어당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버릇없이. 엄마는 뭐 하는 거야? 할머니 돈 몰래 훔치고 서류 위조하고 내가 모를 줄 알아. 훔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야. 늙은 할머니가 뭘 알아? 늙은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힙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천천히 내 방으로 걸어갑니다. 서랍장 3번째 칸. 아무도 모르는 공간 이중 바닥을 엽니다. 빛바랜 신분증이 있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관 정순자. 권한 코드 ST 1987-314. 그 아래 작은 수첩. 특별계좌 추적 코드들이 빼곡합니다. 아직도 유효한, 그러나 한 번도 쓰지 않은 수첩을 펼칩니다. 첫 장에 쓰인 문구.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40년 전 마지막 근무일에 쓴 글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지원이 방을 노트합니다. 지원아, 할머니야. 방문 밖에서 부릅니다. 지원이가 눈물 자국이 남은 슬픈 얼굴로 문을 엽니다. 할머니, 너 컴퓨터 잘 다룬다고 했지? 네, 너가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니?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신분증을 꺼내 보입니다. 지원이 눈이 커집니다. 할머니가 국세청 출신이었다고요? 그래, 국세정안에서도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특별조사관. 기업가, 재벌가 세금 도둑 잡는 일 했어. 지원이가 놀라움과 경애가 섞인 눈으로 봅니다. 이제부터 할머니가 엄마를 조사할 거야. 너가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할머니,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4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서영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다음 방송을 준비하겠지요. 치매 시어머니 모시기 같은 제목으로. 하지만 몰랐을 겁니다. 집안에 늙은 호랑이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막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가. 창밖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40년 만에 가장 밝아지는 듯합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정순자 특별조사관의 마지막 수사가. 새벽 2시 지원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어둠 속에서 파랗게 빛납니다. 할머니, 이게 엄마 이메일 계정이에요. 지원이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립니다. 화면에 메일 목록이 펼쳐집니다. 메일 목록. 대출 승인 완료 농협. 사업자 등록증 발급 순자 케어. 법인 통장 개설 확인 국민은행. 하나씩 열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입니다. 모두 위조입니다. 더 있어요, 할머니? 지원이가 다른 폴더를 엽니다. 파일 이름이 시어머니 프로젝트. 뭐야, 대체 이게. 파일을 클릭합니다. 엑셀 파일입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계획표입니다. 1단계 방송으로 시어머니 치매 이미지 구축. 2단계 법정 대리인 자격 신청. 3단계 양평 주택 부동산 담보 대출. 4단계 시어머니 요양원 입소.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을 보니 40년 전이 생각나서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치밀한 놈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도 좀 보세요. 지원이가 은행 거래 내역을 띄웁니다. 엄마가 할머니 계좌에서 매달 300만 원씩 빼갔어요. 6개월째. 1,800만 원. 그리고 할머니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8개나 만들었어요. 카드 한도가 2천만 원.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파일입니다. 양평 재개발 정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양평 일대가 재개발 예정지래요. 보상금이 15억. 이제 이해됩니다. 서영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시어머니인 나와 함께 살자며 부랴부랴 이 집에 들어왔는지, 관심도 없던 이 집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지. 할머니, 우리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니, 아직 네. 아니야. 증거가 더 필요해. 40년의 경험이 말합니다. 섣부른 신고는 오히려 독입니다. 지원아, 엄마 방 컴퓨터에 녹음기 프로그램 깔 수 있니? 할 수 있어요. 엄마가 하는 말 전부 다 녹음해야 해. 특히 라이브 방송할 때. 지원이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오전, 서영이 어김없이 또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실입니다. 여러분, 어제 방송 갑자기 중단해서 죄송해요. 많이 놀랬죠?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좀 헷갈리셔서. 나는 부엌에서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거짓말입니다. 이제 혼자 계시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어제도 제 방에 몰래 들어오셨어요. 순간 지원이가 거실로 들어갑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너 학교 안 가니? 오늘 토요일이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도 나가. 엄마, 방송 중이야. 방송? 할머니 뒷담화하고 욕하는 방송이요? 서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갑니다. 지원아, 당장 나가고 엄마랑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요. 지금 할래요. 시청자분들도 전부 들어야 해요. 지원이가 카메라를 봅니다. 우리 할머니 절대 치매 아니에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영이 흥분하며 일어섭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국세청 특별조사관이었어요. 재벌들 탈세 잡던 분이에요. 댓글창이 폭발합니다. 뭐? 진짜? 반전이다. 서영이 급하게 방송을 끕니다. 야, 너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들었어? 그때 내가 거실로 들어갑니다. 손에 낡은 신분증을 들고 신분증을 테이블에 놓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관 정순자.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어젯밤 지원이와 출력한 것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만든 유령회사, 위조한 도장, 불법 대출, 신용카드 도용, 하나씩 테이블에 늘어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40년간 이런 걸 조사했어요. 당신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잡았고, 서영이 뒷걸음칩니다. 증거 있어요? 그건 그냥 추측일 뿐이잖아요? 증거. 지원이가 노트북을 엽니다. 음성 파일을 실행합니다.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응, 오빠. 시어머니 도장 이미 만들었지. 은행 직원. 걔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차피 늙은이는 모를 거야. 서영이 당황하며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지원이 너가 내 컴퓨터를. 엄마가 먼저 할머니한테 그랬잖아. 지원이 목소리가 단단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번호를 누릅니다. 여기는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사기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분 도용과 문서 위조 건입니다. 서영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오해예요. 제발 한 번만. 한 번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1986년 11월 삼성물산 회계 부정 때도 너가 똑같이 그렇게 빌었어. 한 번만 봐달라고. 기억나니? 그 돈은 서민들 세금이었어. 그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죽고 나는 너를 받아들였다. 가족이니까. 근데 너는 날 뭘로 봤니? 서영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눈물에 진심이 없습니다. 40년간 수많은 거짓 눈물을 봤습니다. 월요일까지 시간 줄게. 스스로 자수해라. 어머니 제발. 네가 안 하면 내가 직접 고발한다. 내가 아는 국세청 인맥 총동원해서 방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닫는 순간 40년 만에 처음으로 후련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사냥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녁, 지원이가 제 방에 찾아옵니다. 할머니, 엄마가 짐 싸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나 보네. 그냥 가게 내버려둬요. 도망가면 더 죄가 무거워져. 지원이가 걱정스런 눈으로 봅니다. 할머니, 근데 정말 괜찮아요? 지원아, 손녀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정의는 가족도 예외가 없단다.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이야.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밤 10시, 서영이 현관에 서 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어머니, 전 이 집에서 그만 나갈게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해요. 정말로. 현관문이 닫힙니다. 하지만 압니다. 저 캐리어 속에 내 명의로 된 서류들을 챙겼다는 걸 증거 인멸하려는 거겠지요. 휴대폰을 듭니다. 양평경찰서입니까? 금융사기 피의자가 도주 중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영이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5분 후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마지막 수사가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려앉습니다. 정순자 씨,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서영 씨가 귀하의 며느리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젊은 형사가 서류를 넘깁니다. 낯익은 얼굴입니다. 아, 김 형사. 30년 전 신입 경찰관일 때 만났던. 이제는 양평서 경제팀장이 됐군요. 그런데 정순자 씨, 혹시 국세청에 계셨던 그분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김 형사의 눈이 반짝입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1993년 대우그룹 수사 때 뵀었는데 기억합니다. 그때 신입이던 이 청년이 밤새 자료 정리를 도왔었지요. 그런 선배님이 직접 며느리를. 법 앞에 예외는 없어요. 김 형사. 서류를 펼칩니다. 지원이와 함께 준비한 증거들입니다. 위조 도장, 불법 대출 서류, 유령회사 등록증, 그리고 녹음 파일. 이 정도면 구속 수사 가능합니다.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옆 조사실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셨어요.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문이 열립니다. 서영이 나를 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어머니가 직접 와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나는 일어섭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서영 앞에 섭니다. 한서영 씨, 저는 이제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40년 전처럼 차갑고 단호합니다. 특별조사관 정순자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위조한 도장, 세 군데 특징이 달라요. 회계 굵기 0.3mm 차이, 인주농도 15% 차이, 그리고 순자의 각도가 2도 틀어졌어. 서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40년간 위조 문서를 잡아왔어요. 당신 수법은 초보 수준이야. 돌아섭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청 조사실. 이번엔 검사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젊은 여검사입니다. 정순자 씨, 1987년까지 국세청 특별조사관이셨군요. 네. 당시 대한그룹, 삼성물산, 현대건설 비자금 수사를 주도하셨고요. 맞습니다. 검사가 미소 짓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정순자 조사관님 덕분에 한국 금융이 투명해졌다고. 누구신지. 박정호 전 국세청장 딸입니다. 아, 박 청장님. 나의 오랜 상사였고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 준 분.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선배님이 아직도 정의를 위해 싸우신다는 걸. 서류를 정리합니다. 한서영 씨 건은 명백한 금융사기입니다. 구속 기소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지원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야. 네. 재판이 남았으니까.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섭니다. 방청석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옛 국세청 동료들입니다. 다들 은퇴했지만 오늘을 위해 모였습니다. 피고인 한서영, 입정하십시오. 서영이 들어옵니다. 수의를 입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많이 야윈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며느리로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습니다. 문서위조, 금융사기, 신분도용. 죄목이 10개가 넘습니다. 증인 나오십시오. 내가 증언대에 섭니다. 성함과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자 전 국세청 특별조사관입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였습니다. 였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판사가 서류를 봅니다. 증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니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입니다. 젊은 시절 40년간 이런 일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속이려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서영을 봅니다. 욕심입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을 우습게 본 거죠. 증인은 나이가 72세입니다. 하지만 정신은 30대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웃음이 터집니다. 변론이 이어집니다. 서영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단지 관리 방법이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내가 끼어듭니다. 증인은 반대 신문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판사가 고민하더니 신문을 허락합니다. 질문하십시오. 서류를 꺼냅니다. 서영의 라이브 방송 기록입니다. 피고인은 6개월간 213회 방송했습니다. 그중 189회에서 저를 치매 시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성껏 모시는 게 이런 겁니까? 서영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자 후원금 내역입니다. 6개월간 3,500만 원. 불쌍한 며느리를 연기해서 번 돈이죠. 이의 있습니다. 변호사가 외칩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십시오. 나는 마지막 증거를 꺼냅니다.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입니다. 시어머니 프로젝트.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 단계별로 적혀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서영이 갑자기 일어섭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아들이 없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외로우실까봐. 외로움은 혼자 견딥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하지만 배신은 견딜 수 없어요. 최후 변론 시간. 서영이 눈물을 흘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욕심이 앞섰습니다. 이제야 진심 같은 눈물입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한서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서영이 무너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법정을 나갑니다. 복도에서 지원이가 기다립니다. 예상대로 울고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지원아 울지 마 괜찮아. 손녀를 안아줍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엄마인데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해. 지원아 마음 단단하게 먹고 우린 진짜 가족이니까. 지원이와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봅니다. 옛 동료들이 다가옵니다. 순자야 멋있었어. 아직도 그때 그대로구나. 우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지 않고 대신 고개를 숙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집. 서영의 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화장품, 옷, 방송 장비들. 지원이가 정리를 시작합니다. 할머니, 이거 다 버릴까요? 버리지 말고 놔둬.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엄마가 돌아올까요? 응, 3년 후에. 그때도 할머니는 있을 거야. 그대로 여기에. 저녁 시간.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혼자 먹기엔 많습니다. 습관입니다. 지원이가 숟가락을 듭니다. 할머니, 이제 저랑 둘뿐이네요. 그래, 그렇구나. 할머니 옛날 얘기 더 듣고 싶어요. 특별조사관 시절 이야기. 별거 없어. 에이, 거짓말. 재벌들 잡았다면서요. 웃음이 나옵니다. 40년 만에 진짜 웃음이. 그래, 들려줄게. 긴 얘기야.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깊은 상처로. 하지만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정의는 절대 늙지 않으니까요. 3년 후, 봄 어느 날, 텃밭에 상추가 파릇합니다. 매일 아침 6시, 여전히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머니, 오늘 바로 그날이에요. 지원이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국세청 신입조사관 임명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손녀 긴장되니? 네. 근데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원이 가슴에 단 배지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40년 전 내가 달았던 것과 같은 배지입니다. 현관벨이 울리고 문을 엽니다. 서영이 서 있습니다. 3년 만입니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들어와요. 거실에 앉습니다. 어색한 공기와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서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어머니께 빚진 돈이에요. 다는 못 갚았지만 계속 갚을게요. 됐어요. 어머니, 대신 하나만 약속해라. 정직하게 살기로. 서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입니다. 지원이가 엄마를 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엄마, 지원아, 지원아 정말 미안해. 모녀가 포옹합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마당으로 나갑니다. 장독대 옆에 작은 비석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오늘 돌아왔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저녁 시간,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나, 지원, 서영, 그리고 김 형사. 아니, 이제는 김 서장입니다. 선배님, 이번에 금융범죄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자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가 뭘? 이제 75세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두가 웃습니다. 서영이 된장찌개를 뜨며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진심으로요. 그래라. 지원이가 일어섭니다. 할머니, 저한테만 할게요. 뭔데? 국세청에서 정순자 특별조사관 상을 만든대요. 청렴과 정의를 실천한 조사관에게 주는 상이래요. 놀랍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그리고 제가 첫 수상자래요. 할머니를 닮았다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밤 10시,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칩니다. 첫 장의 문구가 여전히 선명합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대물림된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밝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정의의 길을 함께 걸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내일도 6시에 일어날 겁니다. 늘 그랬듯이 된장찌개를 끓일 겁니다. 평범한 할머니로, 그러나 정의를 잊지 않은 사람으로.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정순자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도록 지인분께 공유해 주신다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행운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